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느닷없는 한 뉴스의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 기사는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위 법관들 다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림잡아 법관 70여 명이 줄사표를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들어 쏟아지기 시작한 정치 편향적 판사들의 판결로 정치검사에 이어 정치판사까지 커밍아웃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이유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판결로 노골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정치판사들,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는 이들의 착각이 이런 사태를 촉발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패턴은 언제나 이래왔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검사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운명, 거기에 임기 말로 향해 가는 만만해 보이는 문재인 정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 시점에 무더기 줄사표를 쓰게 된 걸까요?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또 잘 먹고 잘 살 텐데 말이죠. 이들의 줄사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었던 거죠. 곧 개정될 변호사법 때문이었는데요. 개정을 앞둔 변호사법은 현재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급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입법이 예고된 상태였던 거죠. 당연히 법관 퇴직에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입법이 되기 전에 빨리 나가 정관예우로 돈을 좀 쓸어 모으고 싶었던 건데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법복을 입고 우아를 떨어도 결국 돈인 거죠. 우리는 이런 사례를 사회지도층을 통해서 자주 보고는 하는데요.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캐보면 결국 삼성, 결국 돈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맙니다. 이렇게 정치 편향적 판결을 남발하고 법 개정 전에 정관예우를 챙겨받겠다고 바둥대는 판사들, 최소한의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는 당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인 겁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의를 편 것이 알려진 가운데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위 법관들이 다수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강원 부산 고검원장과 양현주 인천지법원장은 최근 법원 행정처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원장은 1989년 수원지법 성난지원판사로 임관해 법원 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양 원장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는데요. 평생을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를 지낸 거죠. 이들은 지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피천거인 30명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김영천 창원지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원장은 이홍구 대법관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개혁을 주장하자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난했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법원장 4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이 퇴직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법원장 3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원로법관 2명이 법복을 벗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의를 표한 법원장만 5명이 넘어 앞으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에서 법관 퇴직 인원이 7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된 데 따른 후폭풍인데요.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안 탓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쫓는 판세들이었던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급 적용 같은 거는 안 될까요?
참 우픈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청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재배당하며 표적 수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윤 청장의 그런 행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에 대한 표적 수사이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보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중대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했다며 만약 출국 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당시 검찰청장과 대검 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더불어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0시 20분께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무산됐는데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김학의와 인터뷰를 한 이런 취재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천공항 사건으로 깜짝 놀랐다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다. 나는 조국의 뼈를 묻을 거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먹고 사나. 미리 출국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으로 나갔다. 누가 당시 김학의에게 출국 금지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누가 김학의를 비호하고 도와줬을까요? 그 또한 검찰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전 윤석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쇼하지 말라고 말이죠.